경찰이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찾기 위해 14일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의 시신 유기 장소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 그리고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기영의 동거녀 살인 혐의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신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이기영의 진술이 바뀌면서 시신 수색 작업도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기영은 처음에는 이 동거녀의 시신을 루프백에 담아서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천에 버린 게 아니라 하천변에 매장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죠. 네. 하지만 이 이기영이 지목한 지점에서도 이 매장한 시신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지난 6일에 경찰은 이기영을 직접 수색 작업에 데리고 나가서 수색 작업을 했는데 역시나 찾지 못했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기 지점에 대해서 한번 진술을 번복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 검증을 하면서 답답하다는 듯이 시신 그 유기한 장소를 가리키면서 여기다 왜 삽 좀 줘봐라 하고 말하는 등 직접적인 그런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뭔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기영의 행동에 사실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진술을 바꾸면서도 경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다소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수색 작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삽을 이렇게 파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도 이제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기영이 지목한 장소에 시신을 매장을 했는데 뭐 어떠한 이유로 유실됐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영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중에 법원에 재판을 할 때 있어서 양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영 입장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이제 본인에게 이제 명확한 물증, 본인에게 불리한 명확한 물증을 찾는 거를 방해하려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 이제 시신 유기 장소를 번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뭐 어떠한 이유로 뭐 유실이 되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명확한 장소를 말하지 않고 허위 장소를 말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을 하는 시점이 또 지난해 8월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시신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낮다고 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장소에 뭐 매장을 했는데 뭐 폭우 등으로 이제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짓 지수를 해서 시신을 찾지 못하든 네. 아니면 유실이 되었든 어쨌거나 시신을 찾지 못했을 때는 사실 재판을 갔을 때 이 재판에 있어서 살인죄 혐의에 있어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이제 살인죄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는 범행 수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수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등을 이제 시신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신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이런 수법이라든지 뭐 잔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니까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용의자 입에서 본인이 살해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도 살인 입증하기가 어려운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시신이 없으면 이기영의 자백이 있어도 이 살인죄 처벌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 등이 다른 증거를 찾지 않고 피고인에게 뭐 강압 수사를 한다라든지 고문을 한다라든지 해서 자백을 받아내서 그걸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그런데 이 법리가 이기영의 사건에서도 적용될지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법리는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 직접적인 물증이 아니더라도 막 간접
간접 증거라든지 네. 정황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백과 더불어서 이제 유죄로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죄를 인정을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그 살인의 수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시신의 훼손 정도가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이 수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런 부분이 다 양형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양형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난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시신을 찾든 못 찾게 되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기영의 모습을 봤을 때 자백하는 모습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수색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나중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수색 작업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고 다른 지점에 유기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신을 숨겼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 스포츠 선수 또 연예인 등이 병역 면탈 혐의로 대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병역 비리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번이 논란이 된 게 뇌전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수법이 나왔잖아요. 이 사건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이제 수사 중인 허위 뇌전증 수법은 사실 처음 알려진 수법이에요. 이처럼 이제 병역 기피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까지 활용되었던 병역 기피 수법이라는 거는 뭐 살을 찌운다라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정신질환을 판단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병역 기피 목적으로 몸에 고의로 문신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고의로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혈압 판정을 받아서 그 면제를 받기 네. 위해서 기존에 먹고 있던 혈압약을 끊고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잠을 안 잔다든지 아니면 그 검사 당일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운동을 해서 갑자기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런 방법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양한 수법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병역 면탈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살을 찌웠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무죄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그 네. 병역 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병역법 86조에는 병역 기피를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법률 용어는 바로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를 손상한다라든지 속임수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속임수나 신체를 손상한 행위가 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아니면 감면받을 목적이라는 게 반드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검에 앞서서 갑자기 살을 찌웠다라고 하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은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위해서는 의심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목적이 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증이 되지 않아서 목적이 입증이 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신체를 손상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신체를 손상하려고 하는 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신체가 손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청력 장애를 이유로 병역 의무를 면제하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청력이 정상인에 가까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신체를 손상했다라는 점이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과 병무청에서는 합동 수사팀을 꾸려서 체육계, 연예계 등 병역 면탈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로커가 붙잡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지금 브로커 한 명이 구속이 되었고 네. 또 다른 브로커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된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려진 것은 스포츠계에서도 배구라든지 축구계에서만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밝혀진 바로는 승마나 볼링뿐만이 아니라 연예계까지도 지금 이 병역 기피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료 진단서가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의료계도 뭔가 관여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의료계에 대한 수사도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이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법리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 이전에도 다양한 수법이 있었고 이번에 뭐 뇌전증 관련해서는 진짜 뇌전증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그런 입증할 수 있는 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능력만으로는 사실은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부분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료계라든지 아니면 관련 업계라든지 그래서 그 다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직의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물품 거래로 오랫동안 사기 행각을 좀 벌였습니다. 이 30대가 결국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많이들 중고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이런 중고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허점으로 잡아서 범행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30대는 2021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물건을 팔겠다라고 글을 올려놓고 실제 돈을 받았지만 이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49명에게 1억 2,500만 원을 이 편찬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위를 보면 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동호회라든지 수험생 카페에 온라인 수강권을 팔겠다, 내가 보던 책을 팔겠다, 아니면 전동 킥보드를 팔겠다, 다양한 물품들을 팔겠다라고 글을 올리고 실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이렇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네, 보니까 수법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30대가 이전에도 2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인데요. 네. 실제로 이 30대는 2018년에도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네. 또 2019년 10월에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실제로 2021년 3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에 출소하고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 네. 2021년 4월부터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네. 지금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이제 항소를 했잖아요. 근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그대로 재판부가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네,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처벌을 받고도 또 네. 다른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양형이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법원도 이 피고인이 너무 형이 높아서 부당하다라는 걸 기각을 하면서 이 피고인은 계속 처벌을 받는데도 이렇게 범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재범의 우려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좀 장기간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에서도 재범 위험성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징역 4년을 부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에도 실형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4년 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런 징역 4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끊는데 과연 네.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다만 이 피고인이 어떤 성범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감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부과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징역을 살면서 이 사람이 교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 교정 당국에서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